오, 절묘하게 잘 올려놨네. 자, 37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2차 부등식을 배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0보다 크다 작다의 개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2차식이 ax 이쪽에다 쓸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이 0보다 큰 부분을 찾으세요 라는 거는 어디를 찾으라는 얘기였죠? 그치? 위쪽을 찾으라는 얘기였지?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이게 뭔데? 수직선 아니고 x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위에 있는 부분 어서 오세요. 얘보다 위에 있는 부분 여기 그리고 여기를 의미하는 거였죠. 0보다 큰 부분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답으로 쓸 때는 이 지점이 얼마인지 이 지점이 얼마인지를 찾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였으면 자, 이 색칠된 부분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요 점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점선의 아닌지 바뀐지를 보고 답을 쓰면 된다 그랬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색칠된 부분이 이 점선의 어디예요? 바깥이죠. 바깥. 그죠? 바깥이니까 이걸 x축의 범위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쪽이랑 요쪽이 답이 되는 거니까 답을 쓸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방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 부등식을 푸는 제일 기본이에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좀 복잡한 얘기고 애들은 되는 애들은 요런 방식으로 푼다. 그래서 3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다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인수분해를 미리 해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뒤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약간 다양한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해를 좀 찾아보는 연습을 할 텐데 일단 해를 찾는 기본은 자, 해를 찾는 기본은 첫 번째,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푸는 그냥 전반적인 방식입니다. 전반적인 방법. 일단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일단 2차 부등식을 만나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드세요. 최고차항,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야?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쵸. 마이너스를 곱하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를 곱해라. 가령 예를 들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 요런 녀석 요거는 저거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없나? 잠시만요. 요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문제가 저기 음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들이 음수가 나오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볼게. 그냥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 뭐 요게 0보다 작아요 이런 2차 부등식을 만났을 때 이걸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맨 앞에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곱하고 출발하자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굳이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는 거잖아. 근데 매번 그래프 그리기가 귀찮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그냥 규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지금처럼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인수분해된 두 값을 기준으로 사인지 끝인지를 그냥 외워버리자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얘는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 되겠죠. 그죠? 거기서 그래프 그려보면 보이잖아.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해가 되는구나 이게 보이죠? 근데 이걸 안 그려도 맨날 이런 그림이란 말이야 맨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자 인수분해 한 게 0보다 클 때 요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양 끝값 이렇게 외우시고 양 끝값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한 게 0보다 작다면 인수분해 한 게 0보다 작다면은 이제 요런 데가 색칠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런 데가 색칠되는 거니까 그때는 어디예요? 여기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3과 1의 사이. 그래서 요때는 사이 값 이렇게 외워버리자. 이렇게 외워버리면 우리가 그림을 안 그려도요 그냥 인수분해만 딱 시킨 다음에 딱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걸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 게 0보다 크니까 이거 양 끝값이네. 그지? 양 끝값이면 x가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풀게 될 2차 부등식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나오면 바로 양수로 맞추고 인수분해해서 양 끝값이냐 사이 값이냐 요걸 판단 내리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고. 자 문제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얘처럼 이제 이게 무슨 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이런 애들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만났을 때의 해를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해야지 2차 부등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치?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여기서 끝이고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완전 제곱식이 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은 철저하게 뭘로 판단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프로 판단한다. 그래프로 판단. 자 그럼 이제 밑에 바로 19번 문제를 한번 봐봐.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긴 됐지만 그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됐을 경우에는 양 끝값이나 사이 값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온 경우도 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그 그래프가 바로 요거거든요. 요 놈입니다. 그지?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거는 x축하고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는 점이 몇 군데밖에 없어. 한 군데. 그죠? x-2가 0이 되는 x는 2라는 지점 여기 한 군데서만 띡 이렇게 만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성빈아 우리가 뭐라 그러지? 접한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는 그래프가 x축에 접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접하는 그래프. 그죠? 얘처럼 x축에 접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얘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봐봐. 요 그래프에서 얘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세요. 하영아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는 x축보다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는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 멀리? 밖에? 아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했잖아. 0보다 크면 어디랬어? 위에 x축보다 위에. 그지? 0보다 작으면 아래. 그럼 이건 지금 x축보다 높이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인데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거의 다 어때?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래프가. 그죠? 근데 모든 점이 다 위에 있나? 아니요. 누구 하나는 걸려요? 그죠? 얘는 걸려요. 요 2라는 요 순간에만 지금 x축에 딱 만났지. 그지? x축에 딱 걸쳐 있고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런 데는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 답을 쓸 때 뭐라고 쓰는 게 현명할까? 웬만한 x값들은 다 답이 되잖아. 누구만 빼고? 2만 빼고. 그치? 2만 빼고. 그럼 뭐라고 쓸까? x는 2가 아닌 요거인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2 빼고 다 이런 뜻이 되죠. 2 빼고 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의 답은 2 빼고 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럼 그 밑에 20번 문제를 보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번에는 어느 부분을 물어봤어요? 0보다 커도 되고
어때도 돼? 같아도 되지, 그치? 커도 되고 같아도 돼. 그럼 아까 전에 2가 탈락했던 이유가 0이랑 같아서 탈락한 거잖아요. x축이랑 딱 닿아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2도 어때? 여기서는 괜찮은 거야, 그쵸? 0이랑 같은 애도 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번의 답은 뭐냐면 그냥 모든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0도 합격을 시켜준다는 얘기지. 0이랑 같아지는 친구도. 얘는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계속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21번과 22번인데 똑같이 그래프는 요겁니다. 그러면 21번은 지금 어디를 찾는 거냐면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경빈아, 어디를 찾는 거야? x축보다 어떤 부분? 아까도 찾잖아. 잘라고 계속. 얼마나 잘라고? 0보다 작으면 x축보다 어디 부분을 찾으라 했어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고.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x축보다 아래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그죠? 없는 거.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해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에서 아까 2가 0이랑 겹친다고 그치. 근데 이번에는 0보다 작은 걸 찾는 거예요. 0인 건 안 돼. 0보다 작은 애들만 돼. 그치? 그러니까 i의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애들만 답이 되는데 지금 요건 x축보다 i의 아래로 내려간 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원이의 질문을 거꾸로 생각하면 22번은 어떨까?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방금 21번에서 봤다시피 0보다 작은 건 없어.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이랑 같은 애는 있었죠. 그게 누군데? 2였죠. 2라는 지점에서 딱 x축이랑 만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같은 애가 바로 x는 2죠. 그래서 22번의 해는 2라는 숫자 한 개만 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한 거를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 요런 거 한번 물어볼까? 만약에 y는 fx라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갖고 있는 fx에 대해서 자, 이 부등식을 풀어봐라.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뭘까요? 아주 쉬워. 오, 그렇지. 이거는 지금 f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봐라 이거잖아. 근데 그래프가 통째로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의 해는 뭐예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그러면 똑같이 생긴 그래프인데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인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애매한 지점도 없어요. x축에 딱 붙은 지점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도 똑같이 해는 모든 실수겠죠. 여기다 등호를 붙여도 똑같이 해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일단 그래프를 보고서 판단을 내리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녀석의 그래프가 x축하고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지?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x축이랑 안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것처럼 x축이랑 이렇게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x축이랑 이렇게 두 번 만나는 경우, 요런 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중간고사 때 열심히 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기느냐를 우리는 뭘로 확인했지? 판별식으로 확인했지. 판별식. 그죠? 요런 모양은 어떤 거였죠? 요런 모양? 판별식이 0보다 작다였어요. 그렇죠. 아니 선생님 x축보다 위에 있는데 왜 큽니까? 아, 왜 작습니까? 너희
바쁜 거 끝났다며 이제. 저희 준우승 했습니다. 그래 아무튼 바쁜 거 끝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축하는 하는데 늦지 마 이제. 어? 이거 몇 아니죠. 분이야 지금 20분이나 늦었어. 저 결승 연습. 어? 끝난 거 아니야? 결승 어. 연습하러. 준우승 했다며. 아이 준결승 올라왔어. A조 1위. 준결승이 한 게 A조 2위? 1위요. 1위? 네. 오. 결승이 언제야? 결승 내일 모레. 내일 모레야? 아 준결승이 내일 모레고. 준결승이 내일 모레? 네, 결승이 다다음 주 목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 아 다음 주 목요일. 아 그래. 야, 그거 언제 지는 거야 도대체? 아, 네가 그러면 그 대표예요? 네. 학교 대표? 호원고 대표? 네. 축구 잘하나 보네. 저 6년 차. 그래 알았어. 이걸 응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네. 자 다시 얘기로 들어가서 그래프가 지금 x축보다 위에 있는데 왜 판별식이 0보다 작나요? 뭐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원래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였냐면 원래 x축하고 이 그래프하고 몇 번을 만나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지? 원래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 해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없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x축이랑 2차 함수가 안 만났죠?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얘처럼 교점이 하나 있을 때가 어떨 때죠? 판별식이 0이랑 같을 때고 얘처럼 교점이 두 개 있을 때 요때가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였습니다. 그쵸? 그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부등식 단원에서 많이 만나게 될 녀석은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안 됐다 싶으면 거의 다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답은 둘 중 하나. 모든 실수냐? 아니면 해가 없다냐? 여기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32번 같은 문제 있죠. 32번. 자 32번을 여기서 얘기해 준 것처럼 이렇게 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풀지 마시고 자 32번을 만났잖아. 2차 부등식이죠.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러면 나는 얘 뭐가 궁금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니까 판별식을 써보는 거예요. 그죠? 얘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래프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며.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얘한테다가 판별식을 써보는 거예요. 판별식. 성빈아, 얘 판별식이 뭐지? 1분에 분해가 왜 나와? 판별식 하는데. 너 그 설마 뭐 a분의 그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그거 하려는 건 아니죠? 어? 판별식이 뭐였어? B제곱 그거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치? 그럼 여기다 적용하면 뭐예요? 1 몇? 네? 1 마이너스 1이야? 아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 아니었나요? 네. 그럼 뭐예요? 4 그치? 맞지 성빈아? 그럼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어떤 거예요?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아까 방금 본 그래프처럼 그래프가 x축이랑 어떤 상태?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붕 떠 있는 상태. 요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요런 그래프를 보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래요. 그지? 주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라는 거는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왼쪽 도연아 어디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어디? 그치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근데 아래에 있는 부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얘는 해가 없다. 그쵸? 그래서 32번은 해가 없다. 요렇게 푸는 겁니다.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 여기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9쪽
39쪽에 있는 문제들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 최고차항 양수로 맞추는 거. 최고차항 양수. 근데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웬만해서는 대부분 양수기 때문에 뭐 그대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수분해 시도해보자 그랬죠. 자, 인수분해 시도해봐가지고 인수분해가 됐다면 바로 끝이라 그랬어요. 자, 인수분해가 됐으면 인수분해 된 게 0보다 크면은 하느라 뭐랬지? 0보다 크면 양끝. 양 끝값이랬죠. 양 끝값.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인수분해하는 게 0보다 작으면 경비나 뭐랬지? 이거 아니면 뭐야? 이렇게. 이게 무슨 값이라고 그랬죠? 사이값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이값.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는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그쵸?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 써보는 거? 판별식을 써보는 거.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해를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자, 몇 개만 골라서 해볼게요. 우선 무난한 문제 37번을 해볼까요? 37번. 자, 37번은 여원아,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만 얘기해. 돼요? 안 돼? 아이고 참. 돼요? 안 돼? 돼요. 어떻게? 반의 제곱을 해요? 인수분해라는데 누가 반의 제곱을 합니까? 인수분해 중에 제일 처음에 배운 인수분해야 이게. 완전 돼요. 아니? 그보다 더 먼저 배운 거야? 인수분해 단원 시작하자마자 맨 처음에 배운 거 중3 때. 아, 이래도 몰라? x제곱과 8x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누구예요? x잖아. 그럼 x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x로 묶는 거, 그게 인수분해의 제일 기본이었죠. x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데? x 플러스 8. 그렇지. 자, 인수분해 했어요. 인수분해 했는데 인수분해 한 게 지금 0보다 작아요? 커요? 커요. 크죠? 크면은 무슨 값이랬어? 양끝 값이랬지? 양끝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게 양끝 값이잖아. 그치? 요렇게 가는 게. 그럼 요쪽이랑 요쪽에 와야 될 숫자가 얼마하고 얼마일까? 여기서 딱 보이는 x값 두 개 있잖아. 얼마랑 얼마예요? 응? 네? 너 만약에 x 얘기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8하고 또 하나가 뭐야? 0. 0이지. 그치? 그 두 개의 x값을 작은 놈을 요쪽에 큰 놈을 요쪽에 써주면 걔네의 이 바깥쪽이 이제 해가 되는 거잖아. 이게 양끝값의 의미잖아. 그치?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8보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쵸? 내가 여기 이렇게 색칠해줘야 되겠지?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0보다 크거나 그렇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쓰면은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됐고 양끝값의 구조를 갖는 그런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른쪽에 무슨 거 없나? 요거 한번 해볼까? 자, 49번 한번 해볼게요. 49번. 자, 49번은 일단은 딱 봤을 때 이거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죠? 그죠? 얘를 좀 예쁘게 정리해야지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주어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 일단은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정리를 할 거야? 봐봐, 얘가 이쪽에 있는 이런 애들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일단 0을 만들어야 돼. 그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을 싹 다 어떻게 해? 2형. 이항시켜요.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요. 불러봐. 4형
4x 제곱 어, 플러스 마이너스 12x 오케이. 마이너스 7. 오케이. 이렇게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호 그대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도해 봐야 될 것은 뭘 시도해 볼까? 인수분해 시도해 봐야죠. 인수분해. 인수분해 될까? 아니요. 될 것 같은데? 돼요. 자, 일단 4니까요. 2로 놓고 한번 가볼게요. 2로 놓고 뒤쪽으로 얼마 줘야 되겠어? 어차피 곱해서 7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7이랑 1밖에 없죠. 7이랑 1 해놓고 자, 둘 중에 한 놈한테 이제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줄까요? 7. 7한테 마이너스, 얘한테 플러스를 줘야지. 그래야지 요렇게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4 요렇게 곱해가지고 플러스 2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럼 요렇게 숫자의 조합이 맞춰졌다. 그러면 경빈아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EX-7 그 다음에 그렇죠. EX 플러스 1. 자,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지. 맞죠? 그럼 이번에도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았지. 그럼 무슨 값이죠? 양끝 값이지? 양끝 값.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수직선에다가 경계선만 표시하면은 양끝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와 여기에 들어갈 그 두 숫자가 자, 얼마하고 얼마로 보여요? 얘가 0이 될 때 x값이 얼마지? 2분의 7. 얘가 0이 될 때 x값은 얼마지? 그렇죠.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이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양끝 여기가 되는 거니까 답이 뭘까, 경빈아? 뭐라고 써야 돼 이제? x는 이쪽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요렇게 써야죠. 그쵸? 맞나요? 자, 요런 것들이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 그쵸?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사이값인지 끝값인지 그거 판단하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51번도 한번 해볼게요. 51번. 자, 51번은 누가 해볼까? 성빈이가 해볼까? 얘는 처음에 뭐 해야 될까, 성빈아? 응? 맞아요. 일단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싹 다 반대편으로 넘겨서 0을 만들고 싶은데 얘가 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그쵸? 그래서 좌변은 가만히 두시고 우변에 있는 것을 전개를 먼저 시킬게요. 자, 이거 전개하면 뭐예요? 네,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그치 플러스 4x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 있던 애들을 일로 다 넘길게요. 이쪽으로 다 넘겨요. 넘기면 불러줘 성빈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부등호 그대로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됩니다. 얼마로? 4일의 부호는 누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죠. 그쵸? 그쵸?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이번에는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네요. 그지? 0보다 작아요. 하늘아 그럼 무슨 값이라 그랬지? 작으면? 사이 값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계선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요 사이니까 요렇게 답이 나오겠죠.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럼 이 경계선 여기랑 여기 성빈아 여기하고 여기가 얼마라고 봐야 돼 지금? 그렇지. 마이너스 1이랑 4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오케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그지? 자, 지금 보여준 세 문제는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이었죠?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도 하나 볼게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 54번을 볼게요. 54번. 자, 요 녀석도 일단 한쪽으로 넘기고 싶은데 여기 괄호가 있어. 그지? 괄호부터 풀어놓읍시다. 괄호부터. 자, 하영이가 풀어보자. 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어 마이너스 2. 그게 x를 잘 붙여서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x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x라고 합치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영아 이제 오른쪽에 있던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요. 그렇죠. 그것도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하고 요렇게지, 그지? 요렇게. 근데 이번에는 뭐가 보여? 마이너스 요게 맨 앞에 이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사실 인수분해가 어차피 안 되면은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마이너스 없애고 푸는 게 여러모로 편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없애겠습니다. 자, 곱하기 마이너스 1 할게요. 그러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자 0보다 어때요? 작아요. 부등호 바뀌어야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시도해봐? 인수분해를 시도해봐. 주혁아,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됩니다. 이게 플러스 5라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마이너스 5면 되지만 플러스 5라서 인수분해 안 돼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 녀석의 뭐가 궁금해? 얘가 이렇게 생기는 녀석인지 아니면 이렇게 생기는 녀석인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답을 정확히 쓸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뭘 써봐? 판별식을 써보자. 판별식.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의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짝수 공식 이거 기억하죠? 도현아, 짝수 공식 뭐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럼 B'의 제곱이니까 요 놈의 절반을 제곱하면 4죠. 그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AC 해봤자 5예요. 그럼 0보다 어때? 작아요.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구나.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요런 그래프야. X축보다 위에 붕 떠있는 그래프예요.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을 물어봤잖아. 하늘아, X축보다 작다. 네. 아래쪽을 찾으라는 얘기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문제의 해는 뭐라고 써야 돼요? 해가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이 책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 기본적인 문제들이라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자, 요런 예를 들어 요 문제 하나만 밑에다 써놓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할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왔어. 네, 그러면은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뭘 써볼까? 판별식을 써봐요. 이놈도 짝수 공식 가능하니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금 한 거 그대로 1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 1 플러스 1이지.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커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는 거예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는 거지. 맞나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해가 뭐 모든 실수나 해가 없다 이런 거 아니죠? 정확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걸 찾아야 되죠. 여기가 그럼 얼마고 여기가 얼마인지를 이제 찾아야 답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여기 어떻게 찾아요? 요 지점을 찾는다는 것은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면 뭐 x-1,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면 여기가 1이랑 3 이렇게 찾잖아. 그치? 이거는 마치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는 1이랑 x는 3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1이랑 3이야 이렇게 찾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 근해 공식이 있지. 근해 공식.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이렇게 0보다 크게 나온 순간 있잖아. 그때는 여기하고 여기가 얼마인지 이제 내가 진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근해 공식으로 과연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인지를 찾는 겁니다. 이게 2차 부등식 중에서 제일 복잡한 형태예요.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은 요때만 쓰는 거예요.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왔을 때. 그지? 그때만 써보는 거야. 그래서 요 방정식에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에 근해 공식을 써보면요. 역시 짝수 공식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c 1 풀마 루트 2 이렇게 되죠. 교현아 근해 공식 외우고 있죠? 혹시나 해서 하나 한번 써줍니다. 자, 근해 공식의 기본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근해 공식의 원래 오리지널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짝수 공식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통해서 이것까지 구했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 왼쪽 경계선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기고 이 오른쪽 경계선이 1 플러스 루트 2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의 답은 뭘까요 이제? 이 문제의 답은? 우리는 지금 요 부등식을 푸는 중이었잖아. 그치? 얘는 0보다 어떤 부분을 찾는 거였죠? 이렇게 있잖아. 작은 부분, 그치?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였죠.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면은 요 그래프에서 봤을 때 여기잖아, 여기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사이를 말하죠? 두 경계선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뭐냐면 x가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다, 요런 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요 지금 이 여기 38, 39쪽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더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복잡한 형태의 2차 부등식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잘 이해했으면 그 다음 페이지들은 쉬워요. 자, 2차 부등식의 작성인데 바로 문제를 한번 봐봐.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해가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을 구하시오 그랬죠.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 나왔다는 건 그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됐죠. 인수분해 됐죠. 그리고 그 인수분해 됐을 때 보이는 두 근이 얼마하고 얼마였다는 얘기일까? 인수분해했을 때 근은 마이너스 3이랑 1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경계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마치 이거는 뭘 찾는 것과 같냐면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다시 찾아라 이거랑 같은 거니까. 우리 중간고사 때 엄청 했잖아.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찾으려면은 두 근의 무엇과 무엇으로 찾는 게 좋아? 합곱으로 찾는 게 좋아. 합곱으로. 자,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이 얼마죠? 곱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우리 바로 쓸 수 있잖아. x제곱 한 다음에 여기다 뭐 쓰죠? 합을 쓰는데 합은 부호 반대로. 그래서 플러스 2x. 자, 그 다음에 뭘 쓰죠? 곱을 쓰는데 곱은 부호도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그리고 마무리. 얘가 0보다 이제 부등식이니까 크다냐 작다냐 이거 결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그 해가 사이값이잖아요, 그죠?
그죠?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니까 사이값이 나왔잖아. 사이값이 나왔다는 건 0보다 컸단 얘기일까 작단 얘기일까? 작단 얘기. 작단 얘기. 그래서 요렇게 하면 끝이죠. 이렇게 그지?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그 밑에 56번 하나만 더. 자, 이번에도 우리한테 보이는 두 숫자는 하늘아 얼마? 2랑 4. 그렇죠. 그럼 이번엔 두근이 2하고 4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역시 2와 4의 합곱이 궁금해. 합이 얼마? 6이고 곱이 얼마? 8이죠.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2차식을 쓸 수 있는데 x제곱하고 뭘까? 플러스 6x야 마이너스 6x야?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곱은 그죠? 그대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8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거는 사이를 말하니 끝을 말하니? 끝을 말하네요. 끝을 말해. 그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0보다 크다인데 여기 등호도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요거까지 짠 붙여주시면 요게 바로 56번의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도 하나만 해볼까요? 59번 하나만 해볼게요. 59번. 자, 59번도요. 일단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것만 보고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두 근으로 주여가 얼마하고 얼마가 보이나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3분의 1이 보이죠. 그쵸? 자, 분수 나왔어도 똑같이 해. 얘네 둘의 합과 곱을 찾으세요. 합과 곱. 합이 얼마니 주여가? 얘가 마이너스 6분의 9잖아. 그죠? 얘는 6분의 얼마야? 2잖아. 그치? 얘네 둘이 더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7. 그렇지. 합이 마이너스 6분의 7.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약분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쵸? 자, 그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을 쓰는 거예요. x제곱 한 다음에 뭘까 여기다? 플러스 플러스 6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 6분의 X. 7하고 x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봐봐. 부등호까지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만난 요 방정식은 양끝 값인가요? 사이 값인가요? 사이값. 사이 값이죠. 사이 값. 주여가 사이 값이면은 얘가 0보다 크단 얘기일까 작단 얘기일까? 작단 얘기고 등호도 붙어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요건데. 그지? 요건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요런 얘기를 했죠. 그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붙이고 싶은데 요렇게 그냥 띡 붙이면 끝인가? 그럼 안 되죠.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는 거야? 전체에다가 다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는 순간 무엇도 변해요? 부등호 방향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쭉 해가지고 써준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인가? 요렇게 해준 다음에 부등호의 방향도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요렇게 써주셔야 이게 정확한 답이 되겠다. 그죠?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요 두 문제만 알면은 나머지 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옆에 13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39가 아니라 41페이지로. 자, 41페이지로 가보면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아까 전에 봤던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해가 뭐라는 얘기랑 똑같아?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거니까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상황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들을 보면 요 그래프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성빈아 0보다 큰 거는 x축보다 어디? 위.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의 모든 구간이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런 그래프만이 합격이죠.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야지만 이 부등식은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런 그래프라는 것은 a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여원아, a가 양수는 무슨 뜻? a가 양수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플러스인데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 맞아요.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고, 판별식은 알죠? 판별식은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니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성립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늘아 뭐가 달라졌어? 요거랑 비교했을 때 등호가 추가가 됐죠. 주어가 등호가 추가가 되면 이 그래프가 아까 요때는 무조건 x축이랑 안 만났어야 됐잖아. 근데 이번에는 어때? x축이랑 이렇게 살짝 닿는 것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요, 판별식에도 등호를 붙여놓고서 생각하면 돼요. 하영이 이해되니? 그래프가 x축이랑 살짝 닿는 것까지 해로 인정해준다는 얘기니까, 그지? 판별식이 0이어도 괜찮은 거야.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경우 요 2차식이 0보다 작다인데 이게 또 역시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가 i의 통째로 x축보다 아래 있어야지. 요 그래프가, 요 이미지가 딱 생각나면 돼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얘도 마찬가지. 통째로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살짝 닿는 것까지는 봐줄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결국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이거는 다 어때요?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일단 작아야 돼. 0보다 작으면서 여기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 붙이면 되고, 여기 등호가 없으면 판별식에 등호 안 붙이면 되고. 그죠? 헷갈릴 게 없어요. 그냥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작으면 그래야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요 밑에 있는 요거이면 이런 그래프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면 되죠. 이해하면. 그지?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 71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한테 요런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인데 이 부등식의 해가, 그지?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모양, 그래프의 모양. 그지? 어떤 모양의 2차 함수가 그려져야 얘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할 수 있을까? 상상이 되나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0보다 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데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프가 통째로 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지? 혹시나 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를 딱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려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은 성빈아 어때야 돼? 확실하게. 그렇죠. 0보다 작아야죠.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해. 그러면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고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들을 이렇게 같이 떠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늘아,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어떤 뜻이야?
x제곱의 개수가, 그치? 그럼 이 문제에서는 x제곱의 개수가 누군데? k지. 그럼 k가 어때야 된다? 맞아요. k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으로 갈 건데, 판별식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2 붙어 있죠. 2 붙어 있으니까 판별식에 짝수 공식 가능하죠? 짝수 공식. 자, 여원아 짝수 공식 해줘. 판별식에 짝수 공식. 그러니까 여기다 적용해서 요 식에다 적용시켜서 k 제곱 4k, 그치? 자, 이게 판별식이야. 그런데 여원아 판별식이 0보다 어땠어야 됐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풀어, 이거? 이건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지 않으라? 합차? 얘도 그니까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럼 2차 부등식을 만나면은 제일 처음에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인수분해 되는가?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 돼? K로 묶으면 되지, 그치? 아까 여원이 했던 거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빈아, 이 부등식의 해는 뭐예요? 0이랑 이제 그것의 사인지 끝인지. 사이. 그치? 그러면 K는 어떻다고 해야 돼? K는 0보다 크고 4보다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1번 조건도 만족하고 2번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예요. 공통 범위. 근데 공통 범위를 찾으려고 보니까 결국 K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여기에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찾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덧붙일 거. 혹시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다는 거 알겠니? 물론 지금 이 71번 문제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 71번 문제가 지금 요 설명에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그지? 요 설명에 보면은 다음 2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했죠.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죠. 그지? 이 말이 있는 거랑 이 말이 없는 거랑 달라요. 뭐가 다를까? 하영아, 이게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k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라는 요 식이 2차 식입니다 라는 거를 보장해주는 거잖아. 이 말이 있다는 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 k가 얼마는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얘가? 여기서 만약에 k 값이 0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없어지면서 2차 부등식이 아니게 되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라는 뜻으로 이 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71번 문제를 풀 때는 적어도 k가 0은 아니야 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대로 답이 돼요. 우리가 찾은 요게.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얘가 2차 부등식이야 라는 거를 생각하고 풀었으니까. 그렇게 가정하고 푼 거잖아. 그래서 얘가 그대로 답이 돼요.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답이 되는데 만약에 K가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이 없다면, 그러니까 방금 이 문제는 2차 부등식이야 라고 출발했으니까 이 조건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없었어.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냥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만 말했으면요, K가 0일 때는 어떨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K가 0일 때를 체크를 하는데 K가 0일 때를 체크하는데 K가 0이면 어떨까요? 얘 같은 경우는요. K가 0이면 이거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근데 얘만 날아가나? 얘도 어때요? 얘도 날아가죠. 그쵸? 그럼 남는 식이 뭐예요? 남는 식이 4는 0보다 크다라는 식만 남죠. 이 식은 맞는 식이니 틀린 식이니? 맞는 식이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K가 만약에 0이면요. K가 만약에 0이면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앞에 거는 항상 없어. 그러면 4는 0보다 크다라는 식만 남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식이야. 그 말은 K가 0일 때는 X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다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항상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K가 0일 때도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답에 K가 0일 때를 추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완전히 맞출 수 있고, 만약에 이런 패턴의 문제가 기말고사에 나온다면 당연히 아마 K에 대한 함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뭐 보기 1, 2, 3, 4, 5번 중에 4번은 이거, 5번은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는 거지. 이거를 과연 안 놓치고 찾나 못 찾나 이걸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냐, 2차 식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 이걸 잘 봐야 돼. 그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2차 부등식이 수학상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좀 깊이가 있는 단원이에요. 좀 어려운 단원이에요. 오히려 뒤로 넘어가가지고 뭐 점과 좌표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 더 쉬워요. 2차 부등식이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제일 수학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좀 설명할 것들이 좀 많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도 좀 많은데 여기를 잘 배워놓으면 그 앞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채워지거든요.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 많이 채워지니까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자꾸 부딪혀 봐야 돼. 자, 지금 이거 71번 문제랑 비슷한 거 7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봐봐. 뭐 고민을 해봐. 근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야 여기가. 자, 72번을 봤을 때 우리의 목표는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가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먼저 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이미지. X축을 하나 딱 그어놓고 자, 2차 함수를 하나 그리는데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에 있어야 돼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프가. 여기에. 요 영역에 그래프가 통째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은 어떤 모양밖에 없어요. 이런 거 그리면 되나? 이런 거 그리면 안 되지. 이건 올라가지 결국엔. 그러면 결국은 이 그래프가 통째로 여기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생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까지는 괜찮아? 어떤 상태까지는? 그렇지.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맞나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이거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딱 접하거나 아니면 아예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요런 그래프가 생각이 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위로 볼록하려면 x제곱의 개수인 k가 얘가 무슨 수여야 돼요? 음수, 0보다 작아야 돼. 그죠? 요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느라 무슨 식을 써봐야 돼?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될까? 작아야 돼요. 작아도 되고요. 같아. 그렇죠. 접하는 것까지 오케이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면, 자, 이 문제에서의 판별식은요, 얘가 b잖아요. 그럼 b제곱 k-2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k가 될 겁니다. 맞니? 그지? 요 놈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요거 곱하기 4 곱하기 k 이렇게 되겠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2차 부등식을 하나 만난 거예요. 주여가 이거 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될까? 전개. 그럼 k제곱 불러줘. 마이너스 4 음, K 플러스 플러스 4 그리고 뒤에 플러스 8k가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플러스 8k가 요 놈이랑 계산되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그리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요. 인수분해 되죠? 되긴 되는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무슨 식이 돼버려? K 플러스 K 마이너스 아이 잘 나가다가 의 제곱이 되죠. 그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가 사이값, 끝값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지. 이때도 어떻게 해보라 그랬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자 x축이랑 한 번 딱 만났고요. 그 만난 지점이 바로 얼마야? 마이너스 2 지점에서 한 번 만난 겁니다. k가 딱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에서 한 번 만난 거예요. 그럼 봐봐 서영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라 그랬죠. 그죠? 작다는 건 x축보다 어디를 말하지? 위, 아래? 야 내가 90분 동안 설명했는데 지금 위, 아래 대답 못하면 속상하다 진짜. 0보다 작아? 0보다 작아? x축보다 위를 보라는 얘기야? 아래를 보라는 얘기야? 아래. 야 상식적으로 작으면 아래겠지. 맞니? 근데 지금 아래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프가 아래로 x축보다 아래로 넘어간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같다도 붙어 있잖아. 같다. 같은 건 어때? 있죠. 딱 한 군데 있죠. 그게 어디야? 마이너스 2지점. 여기 한 군데만 딱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뭐야? k는 마이너스 2 요거 하나고요. 얘가 아까 전에 1번 조건 있잖아. k가 0보다 작아요라는 요 조건에도 어긋나지 않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0보다 작아요라는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1번과 2번의 공통 범위 그렇게 이해하셔도 얘가 역시 만족을 하죠. 유일하게. 그죠? 그래서 72번의 답은 k가 마이너스 2 요겁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이제 한 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73번을 풀 건데요. 73번은 밑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도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야. 이미지를. 자 생각해봐. 자 어떤 2차식이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이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에 해가 없어야 돼요. 요거에 해가 없어야 돼. 그러면은 생각해봐.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0보다 작은 부분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래프는 통째로 어디 있어야 돼요? x축보다 위에 있어야지. 그치? x축보다 위에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여기 지금 등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혹시 이 그래프가 요렇게 됐을 때, 자 요때도 해가 없는 거 아닌가? 이해되나요?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x축이랑 같은 부분이 생겨도 그래도 얘는 해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도 해가 없는 거고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도 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요런 모양의 이미지를 떠올리시고 그럼 요런 모양이면 문제에서 이미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것은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로 볼록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래로 볼록은 이미 만족하죠. 이미 만족해요. 이미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판별식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주여가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 요래도 되고 요래도 된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커야 작아야 돼요. x축이랑 두 번 만나야지 큰 거야.
네. 지금 x축이랑 안 만나거나 한 번 만나는 거죠. 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작거나 같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 한 가지로 푸시면 되겠고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 쓸 수 있겠네.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면은 k제곱 마이너스 7 요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막힐 수 있어.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니? 아니요. 할 수 없니?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요. 1, 7. 아니야. 억지로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무엇을 동원하면? 루트를 동원하면. 그치? 풀마 루트 7. 그러니까 얘는 억지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k 플러스 루트 7, k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이니까 루트를 동원해서 인수분해를 했고, 그러면 하늘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사이야 끝이야? 사이 얼마와 얼마의 사이? 루트 7이라고. 그렇지.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의 사이.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7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계속 2차 부등식 얘기를 했는데 2차 부등식을 그냥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2차 부등식 단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설명을 했고, 오늘 왜 2장밖에 안 나가는지 알겠죠?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41까지가 목표니까 41까지 잘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몇 주부터예요? 어? 몇 주부터예요? 38부터. 그리고 얘들아,